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정유시설 두 곳에 무인기, 즉 드론에 의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사우디의 원유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 불가피해져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이거 예상하지 못했던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피해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가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주말에 네. 공격을 받고 나서 발표를 했죠. 국영 스파 통신을 통해 발표했는데 이 아람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입니다. 아람코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 석유 시설 두 곳이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이런 네. 발표였습니다. 아부카이크 단지와 코라이스 단지 두 곳입니다. 이 두 곳이 일시적으로 지금 가동이 중단됐고요. 피격 직후에 촬영된 위성 사진들을 보면 이 검은 연기가 보일 정도로 인공위성에서 검은 연기가 보일 정도로 피해 규모가 대단히 컸습니다. 정확한 피해 정도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요.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의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 하루에 57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570만 배럴이면 사우디가 하루에 생산해내는 산유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고요. 네. 전 세계 산유량의 5%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지금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우디가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생산 시설 폐쇄 때문에 하루에 500만 배럴의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 유가 상승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주요 산유국 사우디와 더불어서 양대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영향력이 이번 이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인데, 오늘 실제로 이 월요일 날 국제 유가 시장이 이제 오픈하면서 장중한 때 19%까지 폭등했고요. 네. 지금도 한 12% 정도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죠. 이란이 사우디 석유 시설에 드론 외에도 순항 미사일을 쐈다. 이런 지금 ABC가 이제 미국 정부의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서 보도했는데, 이건 글쎄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이건 주장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이 내용대로라면 이란이 직접 사우디를 미사일을 쏴서 공격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사일 10여 발에 드론 20여 대 이상을 발사했다는 주장인데요. 이러면 전면전이죠. 이란과 사우디가. 이거는 좀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직접 사우디를 미사일을 쏴가지고 공격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가짜 뉴스일 가능성도 있고, 이거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드론이 장거리 1000km를 날아와서 사우디의 석유시설을 폭격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이라는 거는 우리 누구나 쉽게 조종하는 무인기, 놀이기구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제 강력한 군사 공격용 드론으로서 이번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비행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우디의 석유 시설이 드론에 의해서 지금 폭파가 됐기 네. 때문에 더 이제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주요 산유국의 석유 시설이 폭파가 되게 되면 국제 유가가 또 엄청나게 상승을 오르죠. 하잖아요. 네. 예. 이게 지금 이란이 아니라면 누가 배후에 있는 건지 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AFP는 이제 예멘 반군이 이번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고, 또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도 드론 공격을 받은 이후에 공식 발표하는 자리에서 예멘 반군의 소행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멘은 지금 정부군과 반군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내전이 진행 중이고요. 이 사우디가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고, 이란이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멘의 내전의 배후에는 이 아랍의 양대 산맥이죠. 양대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와 이란이 버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가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5년 3월에 이 사우디 주도로, 사우디가 사실은 그래서 예멘 쪽을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2015년 3월에 사우디가 주도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비롯한 걸프의 주요 국가들이 예멘 반군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부군을 도와서 예멘 반군을 공격했고요. 아라비아 반도 내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예멘에서 반군이 내전에서 승리한다면, 그래서 반군이 예멘을 차지한다면 반군을 지원한 이란의 영향력이 이제 아라비아 반도까지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 점 때문에 사우디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등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들을 동원해서 예멘 반군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반군과 사우디가 지원하는 정부군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고요. 처음에는 주로 국경 지역에서 국지전 양상으로 진행되다가 2017년 10월에 예멘 반군이 사우디를 이제 미사일로 공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이 예멘과 사우디 간의 전쟁이 격화됐고요. 그 2017년 11월에는 그래서 예멘 반군이 심지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장거리 미사일을 또 다수 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사우디는 이제 예멘 반군의 미사일을 모두 공중에서 격추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는 안 입었지만 이 격추시키면서 격추된 그 미사일들이 이제 파편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민간인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올해 들어서도 예멘 반군이 계속 그 사우디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부터는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수도인 그 리야드를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 2년 전만 해도 이제 장거리 미사일로 사우디 수도를 겨냥했는데 요즘은 드론을 적극 이용해서 국경 주변의 공항이라든가 경납고라든가 또 정유시설들을 드론을 이용한 주요 타겟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드론을 이용해서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우디도 예멘 반군이 드론 공격을 할 때마다 보복을 하는 등 계속 그 예멘 반군과 사우디가 지금 2015년부터 지금까지 4, 5년 동안에 계속 이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예멘 반군의 소용이 거의 확실하고요. 뭐 네. 예멘 반군을 뒤에서 이란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발표한 대로 이란이 지금 순항 미사일을 쐈다, 미사일을 10여 발을 쐈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란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사우디를 상대로 해서 직접 자기들이 이런 미사일을 쏜다는 거는 그건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이란이 지금 사우디와 뒤에서 예멘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하는 걸 이란이 뭐 뒤에서 어느 정도 뭐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직접 공격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발표하는 거는 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미국 방송의 보도만 그렇게 나오고 있고 딴 데서는 좀 그런 보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좀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 네오콘 같은 그런 네. 그 세력들이 있다면 이런 사태를 이용해서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네오콘은 이미 끝났고 더군다나 존 볼튼도 물러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강력한 소리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전에 미국의 네오콘 시대의 미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 뭐 올해 들어서 계속 이 드론 공격이 있었고 네. 또 드론 공격이 있으면 또 받아치기도 네. 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정유시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핵심 시설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네. 지금 공격받은 네. 곳이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가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단 그렇죠. 말이에요. 오늘 월요일 지금 오픈하자마자 엄청나게 좀 오르고 네. 있는데 이번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이제 공격받은 곳이 두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카이크 단지와 쿠라이스 단지 두 곳의 시설인데 이 아브카이크 단지가 특히 사우디 최대 석유 탈황 정제 시설이 있는 석유 생산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에게는 굉장히 큰 곳이고요. 이게 이제 세계 정유 업계 국제 유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사우디 동부에 몰린 주요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탈황, 원유의 정제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탈황 정제 후에 수출항이나 사우디 국내 정유시설로 보내는 역할을 바로 아브카이크 단지가 하기 때문에 이 아브카이크 단지가 가동이 중단된다는 건 상당한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브카이크 단지에서 하루에 처리되는 처리량이 무려 700만 배럴에 달합니다.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70%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석유 수출국 기구 OECD가 이 집계하고 있는 사우디의 하루 원유 생산량 980만 배럴 중에 700만 배럴을 바로 이 아브카이크 단지 이번에 드론의 공격을 받은 아브카이크 단지가 좀 소화하고 있고요. 아브카이크 단지는 사우디 석유 수급 체계에 있어서 심장 같은 존재다 이렇게 OECD가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카이크 단지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드론 공격에 의한 화재를 오페크는 뭐라고 그랬냐면 오페크죠. 죄송합니다. OECD가 아니라 오페크인데 오페크는 심장마비. 사람으로 치면 심장마비가 일어난 거다. 심장인데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그만큼 네, 중요한 적절한 거죠. 표현이네요. 이게 네. 탈황이라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석유가 함유되어 있는 그 원유를 끌어올리면 사실은 유해한 그 황화합물 등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원유만으로는 네.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탈항 작업을 거쳐야 되고 불순물을 그 정제하는 정제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황화합물, 석유 품질을 떨어뜨리고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황화합물을 걸러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라든가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가공 과정도 바로 이 아브카이크 단지에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카이크 단지가 이렇게 가동 중단된다는 것은 아브카이크는 외에 다른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원유지대에서도 그 올라지는 그런 네. 그런 그 원유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네. 데서 이제 땅 속에서 이제 우리 파헤쳐지는 그 원유도 이런 그 아브카이크 단지로 일단 와가지고 여기서 탈황이나 정제 작업을 거쳐야 완전한 석유 제품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이번 그 공격으로 인한 타격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국제 유가가 폭등한다는 거는 네. 거기서 이제 뭐 원유 공급 뭐 찾을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네. 세계 경제랑 직결이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뭐 지난 주말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지금 대책이 좀 나왔습니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에너지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 네. 굉장히 좀 이게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 국제 유가가 굉장히 요동칠 것 같습니다. 아브카이크 단지는 세계 원유 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지금 세계 원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드론 공격으로 국제 유가는 크게 뛰어오를 것이고요. 오늘도 지금 지금 19%까지 뛰어오른 상태고 특히 이 사우디에서 나오는 원유가 이 석유가 한국이 중국, 문제예요. 네. 네네. 일본, 대만, 인도 주로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하루에 사우디 원유 400만 배럴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인도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아브카이크 시설이 중단되면 또 중단이 뭐 하루 이틀이면 큰 게 아니겠지만 중단이 길어질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국제유가 척도인 브렌트유 가격이 연말까지 배럴당 12%가 상승한 $60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 수입국들이 비축유에 손을 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데 일단 그 이번 아브카이크 단지를 운영하는 사우디의 국영 석유 회사죠. 아람코는 비축유로 생산 감소분을 채운다는 방침이에요. 근데 아람코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가 한 몇 주간 네. 몇 주간은 고객 회사들에게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 안에만 수습이 되면 그래서 정상 가동되면 몇 주 안으로 정상 가동되면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그 몇 주를 지나게 되면 심각한 이제 석유 대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우디 측도 어찌됐건 자국 내에 비축해둔 물량을 풀어서 아브카이크 단지 가동 중단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얘기고 미국도 지금 국제원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푼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이 그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필요한 국제 공조 방안 논의를 지금 지시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미국의 전략 비축유 보유량이 현재 6억 4천만 배럴에 달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푼다는 거는 전쟁 때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그 재난 때나 이거 푸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전략 비축유를 풀게 될지 푼다면 얼마나 풀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드론 공격 이후에 통화를 하고 사우디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트위터로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입장까지 시사했어요. 락앤로디드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죠. 조준 장전된 그 네. 발사 준비가 완료된 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 쏘기 전에 나는 총 쏠 준비가 끝났다는 락앤로디드라는 표현까지 해서 이제 미국이 언제든지 그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지금 시사를 했고요. 이란은 지금 배후사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번 드론 공격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은 이란을 지금 배후로 점찍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란이 사우디를 이렇게 미사일을 쏴서 직접 공격하고 이럴 만한 지금 이유는 없어요. 그럴 만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란이 공격했다고 하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나라가 나라를 공격할 때는 최소한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느닷없이 이란이 갑자기 사우디를 미사일을 쏴서 공격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축유가 사우디가 갖고 있는 게 한 몇 주 정도는 견뎌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 이렇게 되면 정말 그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게 바로 이제 대란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동 지역에 대란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말 전 세계가 또 엄청난 고통에 말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예멘의 반군이 과연 그 정도의 드론을 가지고 그렇게 정밀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러한 이제 이 전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의식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올 초부터 계속해서 예멘 반군이 드론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예멘 반군 보면 2019년 올해 들어와서 올해 전까지는 드론 쓴 걸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아마 드론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멘 반군이 드론을 사용하는 것 같고 물론 드론 사용하는데 이란의 기술 뭐 이란이 가지고 있는 드론 무기를 예멘 반군이 받아서 자기들이 사용해서 가능성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어찌됐건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한다? 이건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란과 사우디 정도면 세계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국가도 아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큰 세계 대란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과도 긴장이 고조됐을 때 당장이라도 공격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뭐 락앤로디드라는 표현까지 쓰긴 했지만 트럼프 지난번에 미국의 드론이 격추당했을 때 네. 한번 붙으려고 했었죠. 네.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네. 그 모습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오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네오콘 같으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뭐 딕 천이라든가 도널드 럼즈펠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다면 충분히 아마 이번 일을 명분을 삼아서 공격까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위협을 가하면서 무언가 지금 중동 사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어찌됐건 좀 상황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만에 하나 이란이 이번 드론 공격의 배후에 있다거나 또는 직접 공격을 했다거나 어떤 그런 증거가 나온다거나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죠. 문제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두고는 봐야 될 뭐 것 트럼프 같습니다. 대통령 오늘 트위터에서 뭐 우리는 원유 생산이 많아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